자,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시황 하나 제대로 읽으시면요, 이런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세히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등락률, 그리고 이게 1억의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률 19%예요. 여러분들은 시장 어렵다 이런 장은 처음 겪어본다. 3분기에 나는 하반기에 5.15% 시장 하락률인데 나는 초전 박살 났다. 그러신 분들이 많죠. 초전 박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계좌는 초전 박살이 아니라 19%의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놓고 보실 때, 응? 종목을 또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 응? 우리는 이제 일단은 어쨌든 두 종목 다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뭐 폭락이라고 다 뭐 무너져 내린다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막 그 현혹시키고, 나쁜 사람들이 다 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이닉스 진짜 많이 폭락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저렇게 다 잡아내 드렸죠.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외로운 싸움. 응? 남들 다 반도체 정점 찍었다, 끝났다, 죽는다. 아니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이 녀석들이 좀 얘기를 잘 해주든가. 어? 반등 나올 때. 그잖아요. 반등 나올 때 얘기 안 해주고, 다 떨어지니까 9월 말에, 다 팔으라고. 이 못된 것들이 말이야. 그 결론은 여러분들은 다 팔고 났더니 하이닉스가 알고 보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5%일 때 하이닉스가 오히려 4.95% 하반기에 수익을 내줬다. 저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요.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하반기에는 어찌됐건 나는 이렇게 계좌가 방어가 됐고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하이닉스 야 반도체 정점이었고 개박살 났지 이렇게 얘기해. 자기 계좌가 박살 나놓고. 두 번째는요, 야 LG화학 물적 분할 개박살 났지 자기 계좌 박살 나놓고 멀쩡하잖아요. 현대차가 좀 짜증스러운 거죠. 근데 현대차에 대한 믿음? 뭐 우리는 현대차 1등으로 봅니다. 음?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 얘네들 태조, 이방원 8월 5일부터 아니지. 우리는 이미 7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다 보던 종목이에요. 이게 하반기의 수익률입니다. 난 진짜 막 동네 길거리 나가서 악을 쓰고 싶어요. 야 하이닉스 팔라 그런 사람 다 나와봐. 다 나와봐. 그러면서 야 하이닉스 반도체 정점이라고 다 욕하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봐. 그리고 계좌 검사해볼게. 단 한 주도 없을걸? 그냥 남의 종목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줬죠. 19%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9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기준이에요. 9월 말 종가 대비.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런 수익이 발생이 돼 있어요. 1.7%. 근데 1.7% 저거 수익 났다 그러면 다들 웃지. 야, 저걸 수익이라고 얘기했니? 그러면서. 그죠? 저걸 수익이라고 얘기했니? 그러면서. 그런데 시장이 2.65% 강세잖아요. 시장이 9월 말 대비 2.65% 상승이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1.7% 수익인데 계좌 검사해 볼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는 초점 박살일 거예요. 초점 박살. 초점 박살일 거라고. 100%.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의 업종이 21개 업종이 있어요. 21개 업종. 21개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 건 4개뿐이 없어요. 17개가 빠졌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사는 거야. 하이닉스 사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방송에 매일매일 갖고 나가고 LG 화학 사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9월 말 대비해서 하이닉스 14%, LG 화학 7%, 하이닉스 저점 대비 18% 올라온 거예요, 저거. 그런데 저거 안 사고 4개 업종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 거. 저거 안 사고 엉뚱한 거 사니까 박살난 거야. 한국항공우주 너무나 손실이 커요. 손실이 큰 거 이거 하루 등락 범위 수준뿐이 안 돼요. 응? 시장 2%는 올랐는데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하루에 20%씩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억 9,100만 주짜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10조 수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10조를 넘겼던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 지금 10% 매집이 돼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11% 매집이 돼 있어요. 14% 상승한 에코프로는 지금 5% 매집돼 있습니다. 7월 이후에. SM 오늘 13% 돌리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한 방에 돌리죠. 근데 지금 라이크 기획의 그 내용이 엄청난 호재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네들 툭 건들면은 이제 이 수익률이 걷잡을 수 없어진단 말이죠. 계좌는 시장은 올랐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100% 제가 판단할 때 마이너스입니다. 왜? 17개 업종이 하락을 했으니까 4개 업종만 올라오고 그 4개 업종이 철강. 우리는 철강 안 갖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 1.2% 20조 7천억 정도인데 그 20조 7천억 정도의 비금속 광물에서 12조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걔가 다 들어올린 거고.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와 함께 2차전지 주력으로 설정해 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화학 업종에서 LG화학이 있겠죠. 응? 거기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거 이외에는 다 박살이에요. 다. 시장이 여기서부터 200포인트 또 오르면 뭐하나? 시장이 여기서부터 400포인트 오르면 뭐하나? 시장의 지수가 유가증권의 시장의 지수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따만큼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이거 얼마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350포인트? 2200 그 수준에서부터 350포인트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올라왔잖아요. 15% 이상 올라왔잖아요. 저 때 뭐 했냐고. 여러분들 계좌가 여기서부터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18% 올라올 때 시장 2%뿐이 못 올랐잖아요. 18% 올라올 때 하이닉스가 그 손가락질을 받던 윤정도 혼자 그냥 하이닉스 하라고 얘기하고 말이야. 응? 시장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만큼 올라오면 뭐 할 거예요? 이만큼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 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 고점을 찍을 당시 8월 16일 당시보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나쁘다? 무슨 어마어마하게 좋지. 금리 올릴 만큼 이제 다 올렸고 인플레이션 잡힐 만큼 잡혀나가고 있는 거야. 무슨 뭐 점쟁이들이야? 예측 범위에서 0.1이 올라와서 뭐 바보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야. 결론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이 수익 범위에서 지금 벌써 이미 시장 요만큼 움직이는데 하이닉스 폭등 나오는데 그거를 자 보세요 한번. 유가증권 시장의 6월 말 이후의 흐름이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10월 달에는요 9월 말 대비해서 지금 2%대 강세입니다. 대형주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좀 제발. 소형주는 윤정도가 딱딱딱 찍어주는 종목만 매매해서 상한가 잡아내는 거고 슈마시스 같은 거. 바닥 대비 대형주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랐어요? 4.38 올랐어요. 유가증권 시장 3.64 오를 때 얘는 지금 이게 4.38 오른 거예요. 이번 바닥 대비. 시장 상승률보다 대형주가 더 올라오죠.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3. 얼마? 64. 저점 대비해서 얼마? 4.38.
마찬가지예요. 중형주 기준은 얼마 올라? 2.95인데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와장창 5%야 이게? 더 깨졌지? 박살 났지? 예? 중형주는 좀 나. 그리고 10월 달에는 9월 말 대비해서 10월 달은 올라온 것도 없어 중형주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보라니까.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소형주 어때요? 소형주도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5% 빠져 있을 때 얘는 초점 박살나 있는 거예요. 지금 2320에서부터 1940 400포인트 빠져 있어. 6월 말 저점 대비 초박살이죠. 왜 말을 안 듣냐고. 10월 달에도 시장이 저점 대비 3%대 4%대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계좌 검사해보면 이거 다 튀어나온다니까. 응? 음식료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보시기가 좀 어렵죠. 퍼센테이지. 그럼 그걸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2015년 말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10월 달만 보세요. 그러면 10월. 10월. 지우고 다시 올까요? 자, 봅시다. 얘 빼고 다 10월. 그러니까 9월 말 대비 10월. 9월 말 대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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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 대비 10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온다 따라 웃으세요. 윤정두는 고객분들 하반기에 그래도 계좌가 빨간불이니까 웃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이 나오세요?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실이 나는 이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저점 대비 3.64 대형주 4.38 올랐어요. 더 올랐죠. 중형주는 마이너스야. 소형주는 마이너스라고. 9월 말 대비. 그러니 계좌가 박살이죠. 음식료 마이너스야. 섬유복 저점 대비 3.70이야. 고점 대비해서는 3% 빠졌고. 어찌됐건. 종이목재 마이너스야. 의약품 마이너스야. 기계 마이너스야. 의료정밀 얘도 시가총액이 1%가 안 돼요. 어찌됐건 요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고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뭐 얼마 올라온 거야? 거의 뭐 의미 없죠. 운수장비 마이너스. 유통업 저점 대비 2.86 올라온 거야. 2.86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2.86. 또 전기가스 마이너스. 건설 마이너스, 운수창고 마이너스, 통신 마이너스.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9월 말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예요. 얼마 올라온 게 없어. 얘도 얼마 안 돼. 보험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라온 거예요? 얘도 얼마 안 올라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철강 금속.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안 갖고 있어요. 거래대금 제한 쪽이라.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뭐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있잖아. 허벌나죠? 2차 전지 랠리. 그리고 8월 대비해서도 허벌나죠? 9월 말 저점 대비. 화학. 여기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하나솔루션과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솔루션과 LG화학. 근데 나머지 화학, 뭐 화장품 이런 게 다 박살나면서 이렇게 된 거고 LG화학 6월 말 대비해서 7% 올라와 있죠. 10월 달에 마찬가지. 전기전자 업종 보는 거지. 전기전자 업종 시장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플러스가 나 있어요. 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돼 있냐고.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정점이라며 폭등이잖아요. 저점 대비 하이닉스가 18% 올라왔으면 폭등 아닌가? 폭등이잖아요. 지금 아일랜드 갭 발생돼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V자형 패턴으로 나온다. V자형 패턴으로 돌린다. 이거 끝내줍니다. 지금 미국장 끝내주죠. 금요일장도 미국장 불장이죠 지금. 약법 반정 걱정 없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데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 봐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4개 업종뿐이 없어요.
10월달 들어서만 하나솔루션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 끝나고 이동하면서 전화 오셨어요. 강남에 계신 80대 어르신께서 응?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계신데요.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포트 저렇게 포함해 놓으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고. 하나솔루션 5만 1,000원대 넘겼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5만 1,000원대 넘길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차익 실현 범위에 설정할 수 있다. 응? 농담이 아니라 왜? 저점에서 들어올린 폭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매수 청권 행사 그 가격의 기준이 얼마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저점 물량 그 행사하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일부 있었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러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십시오. 케빈 선생님 일정 범위 차익 실현하시고 주린일 공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SK 하이닉스 2차 전지 관련주 상승 끝내줍니다. 10월 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에코프로 8% 장중에 케빈님 교육해준 종목이라 매수해도 했습니다. 이노룰스 그죠? 11일 날 김종국 선생님 와 이노룰스 대단하십니다. 감사. 그러고 나서 12일 날 SK 하이닉스 DBI 때 현대차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 95,000원대 12일 날 편입하고 13일 14일 이틀 만에 그리고 하이닉스도 4만원대 훌쩍 넘겨놓고 마감. 현대차가 조금 아치면 똔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력주 채워놓고 나서 이노룰스 상가네요. 상한가. 이노룰스 감사합니다. 주력주 채워놓고 나서 이노룰스 50% 차익 실현했습니다. 13일 날.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3일 날 금양 땡큐 합니다. 금양 상한가 풀러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금양 10월 13일 날 압박링 금양 8월 4일 수익 이후에 짝짓기 매매 미래나노텍 했어요. 행복해요. 포스코 햄텍 놓쳐서 아쉽습니다. 포스코 햄텍도 폭등 나왔죠. 14일 금양 7.13%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15% 올랐죠. SMVI에요. 13%나 올랐어요. 대박이에요. 어우 땡큐예요. 한국항공우주 6% 올랐어요. 에코프로 8% 올랐어요. 누적 수익 10% 차익 실현. 어이 감사합니다. 보유주인 하이닉스 8% 수익이 넘었네요. 아니 뭐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인물 검색에 뒤져보시란 말이지. 윤정두가 누군지 모르겠대. 오늘 또 아주머니 한 분. 요즘 전화 많이 와요. 회원가입 문의. 왜? 윤정두는 하반기에도 시장 5% 빠질 때 윤정두는 아까 보셨잖아요. 계좌 수익이 19%야. 방송 나가서 신라젠 이틀 연속 상한가, 뭐 금양 상한가, 뭐 이노룰스 4일 만에 98% 수익. 에이 그거는 비중 얼마나 가져가? 뭐 코딱지만큼 1%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 계좌 수익이 나야지. 뭐 도박장 오셨어요? 도박장 와가지고 뭐 하루 상한가만 몰빵하고 그럴 거야? 그건 대처가 안 돼, 여러분들이. 저도 대처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누군지 잘 몰라서 주말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마무리하겠다. 왜? 주말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잡아드렸죠. 어떤 거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10% 시장 어렵다고 하셔서 10% 할인 이벤트 일요일 날 이제 끝냅니다. 여기는 없어. 근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공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위주에서만 아름아름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VIP 방의 경우는 우리 연구원님이 이걸 하나 실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일주일 더 준다고 그랬나? 그리고 여기는 2주 더 준다고 써놔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주말에 얘도 마감 끝.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라이브 방송으로. 왜? 강남에서 80대 어르신 전화 주신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을 못 파셨대.
한국항공우증도 못 파줬대. 그럼 팔고 사고 부분만 라이브 방송에서 명확하게 여기서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어? 그 내용만 명확히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점 저점의 기준점에서부터 전부 다. 응?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하셔서 윤정도가 누군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 프로필, 응? 작품 활동, 응? 전체, 응?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뭐 프로필에, 응? 어디 돼 있어요? 조선일보 제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클릭하면 직접 해당 인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했어 이렇게. 응? 상세 프로필 보기, 응?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의 증권 임직원분들 교육 강사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에, 어? 그리고 도서, 방송 98년부터 25년, 주식은 35년. 결론적으로 수익률 대회에 8번 우승한 건 안 나와 있네. 어? 윤정부가 누군지는 뭐 검색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그 지키는 가운데 수익을 내시는 기준이에요. 생각이나 했어요? 3분기에 수익 났다라는 거 상상이나 돼요? 고점 찍고 밀려서 마이너스인데 6월 말 대비 시장이 마이너스 5%인데 어떻게 19%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것도 단타 친 것도 아니고 대형주 딱 그냥 그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그것만. 그럼 나머지 이노룰스 98% 4일 만에 신라젠 뭐 이틀 상한가 금양 뭐 이런 수익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35년 된 증권 카드예요. 수익률 대 8번 우승하고 이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에 이런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 저 제목으로 네이버에서 요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1000포인트 시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전략 딱 치면은 전체 신문사에서 다 공지가 돼 있어요. 신문사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지금의 KLX에서 비제도권 인사는 유일하게 윤정도만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윤정도를 모셔다가 강의를 했어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그건 대단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검증이 안 돼.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를 뭘. 어? 그 우리나라의 교육 교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1시간 이상 교육하기도 벅찰걸? 농담이 아니라요. 근데 윤정도 교육 강의는 벌써 교육부 EOD 이거만 9시간짜리 5개예요. 이거 쿠팡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 9시간짜리 5개. 응? 9시간짜리 5개. 그리고 마찬가지. 스페셜 교육. 추가적으로. 그리고 올해 해드린 22년도 교육. 응? 22년도 교육 올해 해드린. 그게 25강 20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요즘에 상한가 잡고 싶어요 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완전 정복 8강. 캔들 하나만 알아도 추세 매매로 에코프로의 100%대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내용이 이거를 아니, 과금하시고 들으시면 돼. 저 한국경제TV 정신 나간 애들 이거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타이틀 걸어놓고 그 판매하는 애들도 있어요. 장 좋을 때. 근데 그걸 덥석덥석 구매를 하시는데 내용 하나도 없다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소형주 잡주에서 손실 안 나게끔, 응? 기본적인 원리나 내용을 아셔야 된다 해서 교육을 받는 거지. 교육 받는다고 해서, 응? 수익을 내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고, 매수매도 문자 사인 받으시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에 오셔 보면은, 투자 성향,
시장 주도주 위주로 그다음에 정부 정책 기준, 미국 정책 기준,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681%가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아니라 세계 기록이라니까요. 10주 만에 대우증권 투자대회에서 실전 투자대회에서 7,681%. 응? 방송은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문자 보내드리고 매매 사인을 문자 그리고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8시 반 9시부터 3시 반 4시까지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해드리고 질의응답 CPI, PPI 해석해드리고, 그 해석 하나 잘하니까 이런 대박 수익 내잖아요. 매직 계산기 드리고, USB 15시간짜리 드리고, VOD 드리고, 최신 교육 자료도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두 분이 이제 80대 어르신, 그 다음에 나 기초부터 교육받고 싶어 하시는 사모님 한 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럼 한 분 남은 거예요. 어떤 게 할인 이벤트가, 여기서 10% 할인해 드리는 이벤트가.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하기 누르셔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인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전화하세요. 아니면 할인된 금액 입금하신다면 전화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하셔야 되는데 카드 연락하시고.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윤정두가, 그죠? 서비스는 어떻게? 라이브 방송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접속하셔서 PC로 접속하셔서 보시고, 장중 매매 교육 받으시고, 목소리가 거의 쉬어가잖아요. 장중 내내 교육해드리는 거야.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수익률 대해서 이런 수익을 주간 단위에서, 또 윤정도는 10주 동안에 7,681%를, 지금 미래에셋증권이죠. 이런 수익을 가져가 보세요. 이런 수익을. 윤정도, SBS 비즈, 지금의 SBS 비즈, 그 SBS 비즈에서 대신증권하고 SS 비즈가 전문가 40명 모아다 놓고 수익률 대했는데 윤정도만 1억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거 3개월 아니야. 1개월이에요 사실. 하나 케미칼, 지금의 하나 솔루션이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응? 남들은 소형주 잡주에서 그냥 망가져 갈 때, 이 녀석도 우리 연곤이죠. 지금도 CNBC 잘 나오고 있죠. TM만 200명씩 돌렸어 얘가. 주식의 주자를 몰라. 증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애가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못된 것만 배워갖고 마케팅만 배워가지고 TM 200명 돌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녀석도. 응? 마케팅 잘하고 잘 살죠. 그나마도 소형주 잡주하다가 윤정도 밑에 있으면서 야 마케팅을 하더라도 대형주로 해라. 응? 보실까요?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우리 용이가, 우리 한용이가 이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이런 종목들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건 좀 그런데 하여간에 이런 종목이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응? 계좌 한번 다 까볼까 인양받을 거? 우리 JDI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JDI 진검승부, JDI도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운영을 해서 보여드린 계좌 1억 계좌. 나머지는 이건 뭐 4천만 원짜리 계좌, 2천만 원짜리 계좌, NC소프트 이런 이 당시 시가총액 10조짜리, 2,190만 주짜리고 50만 원까지 갔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JDI 진검승부가 2천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이런 대형주로 43%씩 수익을 내는 거예요. 남들처럼 소형주 잡주해서 운 좋게 적중률 20%가 뭐야? 17% 적중률들이. 윤정도는 적중률 97%예요. 대형주에서 다. 소형주 잡주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사람들한테 고짓말로 해가지고 마케팅해서 고객 땡길까?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대형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살지에 대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문자는 안 나갔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져가니까.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5만 천 원 넘길 때 비중 일부 줄이실 수 있고요.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런 기준점들을.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항상
2002년부터 항상 여러분들께 활동 98년부터 하고 유료활동 전환한 거는 좀 늦게 했어요. 유료활동은 안 했거든. 98년부터 활동해주면서 2002년도에 유료활동으로 진입을 하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VVIP 회원가입비 그 당시에 3천만 원씩 2007년 8년에 그 당시 기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빨리 들어오셔서 하반기에 지금 계좌 박살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21개 업종에서 17개 빠졌는데 뭐 4가지 업종 그것도 시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업종 반도체,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이런 종목으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가져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심풀이로 막말로 상한가 종목 잡아내서 나 상한가 수익도 냈습니다. 이러셔야지. 시황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시황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도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시황에 대해서 CPI, PPI 그 기준들 설정 범위의 기준들 그거 이제 좀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CPI, PPI를 보실 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다른 거 말고 왜 CPI, PPI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CPI가 올랐어요. PPI가 올랐어요. 그거 뭐 CPI가 오르고 PPI가 오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 문제가 안 되면은 더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안 돼야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신문 나오는 거 방송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시장 예측 범위를요 0.1 상향돼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아니 점쟁이야? 시장 예측을 하면 그 예측 범위에 딱 맞아서 나오나? 점쟁이에요? 난 참. 자 보시면은 이래요. CPI, PPI를 6월 16일 또 9월 19일, 뭐 10월 13일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목요일날, 수요일날 발표가 돼서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기준의 내용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을. 저게 과연 악재로 작용될 거냐 호재로 작용될 거냐 윤정도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방송에서도 야간 23시 방송에서도 또 박성재 TV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CPI 발표되고 나면 시장 강해질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경기 부양책을 돈을 무지하게 뿌렸잖아요. 2020년 바닥 찍고 나서 코로나19 때. 그것 때문에 경기가 부양이 됐고 돈 뿌린 것 때문에 경기 부양되고 또 한편에서는 힘든 업종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죠? 또 한쪽에서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위의 얘기긴 하지만 원자력 못쓰게해서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원재료 비용보다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기업이 돼버렸죠. 극대극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감온도 나쁘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차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는 업종군도 있다. LG화학처럼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또 주가는 두들겨 맞았지만
LG노텍처럼 어마어마한 실적, 순이익 1,000억에서 2019년도 순이익 1,000억에서 지금 순이익 1조 1,000억이 나와요. 10배가 올랐어. 순이익이 10배 증가했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급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에 의한 경기가 살아나고 그 경기가 좋아진 쪽에 매수 강도가 살아나면서 올라온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 속도 조절 이런 부분과 함께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 여기가 1월이라고 해서 여기가 1월 대비해서 이만큼 하향 안정돼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음으로써. 금리를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되겠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죠? 1월 달까지 요 위치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어요. 미국 증시가.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요. 오일 쇼크 당시처럼 물가 상승률이 25% 35%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막 때려 사서 25% 35%가 아니라 응?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아주 세계 경기가 박살이 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의 남미 같은 그 흐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다 집어넣은 거, 여기가 정점이었죠. 이때 좀 금리 좀 올려줬으면 되는 거였다고. 어찌됐건 지금은 뭐 어때요? 자이언트 스택과 함께 이 1월달 대비해서 내려왔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다 잡혔네.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면 제품 가격이 추가 인상이 없겠죠. 아무래도 공산품에서. 공산품에 추가 인상이 없고 오히려 소폭 안정화를 준다면 올린 가격을 내리진 않잖아. 대부분. 안정화를 준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제 목요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죠. 그 전에는 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포함해서 보자는 거야. 그 윤정도는 아니 왜? 걔네들은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지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우기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로 놓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지금은 또 거꾸로 근원을 봐요. 근원을. 그것도 전년 대비로. 뭐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원유하고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포함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어느 쪽이 중요하냐가 그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원을.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근원을 다시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가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장이 폭등으로 마감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목요일 날 23시 방송에서 나스닥이 1.9% 하락 출발했잖아요. 그 윤정도 뭐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시장이 1.9% 이상 더 밀려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의 강세로 나올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 폭락했다면은 0.1% 예상치보다 0.1% 올라가서 또 2달 연속 야 이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깨지면 100% 그렇게. 왜? 9월 달에 예상외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고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냐라고 해서 시장이 급락이 연출이 됐잖아. 근데 급락 연출돼서 사실은 6월 저점을 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근데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어. 그럼 만약에 금요일날 아침에 시장에 붕괴돼 있으면 뻔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올라가서 그랬다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도 나왔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낫다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은 줏대가 있는 거야. 악재예요, 안 좋아요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줏대가 있는 거야. 이거 오를 게 아닌데 올랐네요. 시장이. 윤종도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똑같다 해석은.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잡혔다. 안 잡혔는데 근원에서 올라갔는데 얘기해줬잖아. 근원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예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아닌 제한적인 형국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어찌됐건 유동성은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게 되면은 이 물가지수는 당연히 안정화가 돼요. 만에 하나 안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공포감이 앞선 건데 결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를 잘 보면 돼요. 감세 정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니? 라고 하면서 막 파운드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규모 채권 매입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부양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해되세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앞다퉈서 코로나19 때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를 또 부양을 합니다. 그걸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 예상치를 넘겼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혀서 뭐 시장이 어렵고 아 뻥치지 말라 해.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정 의원님들이 VVIP 의원님들이 공포감에 앞서서 대표님 예 아니 9월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시장에 빠졌는데 또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예상치 또 넘기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시장에 빠진 거는 맞긴 한데 그것이 악재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빠진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와서 어떤 업체가 근데 주가 조정받았다고 그걸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선반영돼 있다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는데 SM이 고점부터 밀리고 끝났어. 근데 SM의 라이크기에게 조기 계약 종료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그게 악재야? 윗골이 달았다고? 호재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1월달 그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 추이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 뭔 개뿔 무슨 조금 더 내려올 줄 알았더니 덜 내려왔다고. 아니 예측하는 사람이 무슨 점쟁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왜 우물안 개구리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 여러분들도 불과 두세 달 전에 얘기를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해도 능동적이지 않고 자꾸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아예 윤정도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든가 교주님처럼. 농담이 아니라 이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때 이거를 이게 몇 월이 이게 6월이에요. 6월 시장 박살난 6월. 미국은 6월 말경 20일경 그때 즈음에 시장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렇게 돌렸어요. 그죠? 근데 7월에 또 올라가. 그땐 근원을 안 보고 소비자 물가를 봤다니까. 또 올라가요 또. 근데 시장은 6월 저점을 찍고 7월에 저 발표가 더 올라가는 발표가 나와도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20% 올라왔다니까요 미국장이. 나스닥은 20% 이상, 우리나라 장도 15% 이상 35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혔어. 그래서 6월달에 초전 박살.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등.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2021년도에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지금처럼 4%를 넘는 게 아니라
얼마였냐면은 1.3을 넘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1.8 가고 있는데 1.7 가고 있으니까 막 호들갑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 뭐 채권 금리가 1.3에서 1.7 가갖고 난리가 났다고. 아, 내가 속이 뒤집혀져 가지고 긴축 얘기를 하고 긴축을 할 때도 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 금리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릴 때도 3%대였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개뿔 무슨 1.3에서 1.7 올라왔는데 그거를 뭐 악을 쓰고 악재라는 둥 큰일 났다는 둥. 근데 그리고 나서 1.8까지 올라가요. 근데 시장은 폭등이 나와.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다시 주고 보세요.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야, 난리 났다고. 7월 달에 더 올라갔잖아. 근데 시장 폭등이었죠. 7월 달에. 응?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렇게 나와서 폭락이 나왔다고? 아, 그래, 좋아. 오케이. 10월 달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또 폭락이 나온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원론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지. 적절하게 금리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인 거지. 대공황 때처럼 무슨 막 유가 그냥 막 때려 올려버리고 경기는 안 좋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서 남미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시금 보세요. 시장이 마이너스 5%일 때 우리는 실적과 정책주를 본다 그랬어요. 실적과 정책주. 시장이 마이너스 5%일 때 여러분들이 최고 싫어하는 종목 하이닉스가 개장 전에 26번의 개장 전 공략주를 올려드리고 70일 거래일 동안에 41번 40일 거래일 동안에 매매 사인을 드리고 그 40일 거래일 동안에 53번 문자를 내보내드리고 LG화학 마찬가지 42번 50번 72번 그리고 현대차 40번 39번 56번인데 얘가 안타깝게 시장 대비해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는 진짜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윤정두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가입해서 듣고 계시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야. 응? 하반기에 수익 났어요. 여러분 뭐 거짓말해. 뭐 잡주 막 꺼내놓고 막 거기서 대박 났네. 몇 답을 먹었네. 뭐 뻥쳐요. 그럼 지가 하지 왜. 응? 계좌 수익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우습습니까? 마이너스 장에서? 응? 얘네들 똑같은 비중으로 20%씩 60%딱 채워놨다. 그럼 계좌 플러스라니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반기에만 지금 막 20%, 30%, 50% 마이너스죠. 길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멘토한테. 야, 반도체주 어때? 그럼 다 팔라 그럴 거야. 아, 그거 반도체 정점이고, 뭐, 그거 끝났고, 이제 와서는 또 18% 저점 대비 올라오니까 좋은가?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좀 올랐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차 한 번 이상은 아유, 박살났죠. 뭐, 반도체주들 다 박살났죠. 이따구로 얘기할 거라고.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 이상한 종목. 여러분들은 다 이런 종목을 원래 갖고 계셨는데 현혹돼서 원금 회복 한번 해보려다가 원금 회복하려면은 이거 사세요 갖고 잡주들 변동성 큰 종목 그런 거 잘못 들어와서 다 계좌 박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마이너스 5.1%의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계좌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좌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거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HTS의 가상으로 매입 평균 단가를 이거를 우리는 저점으로 잡지도 않았어. 6월 말 종가로만 잡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7월 하반기, 7월 이후 하반기 주력주 20%씩. 그리고 수익 종목 우리의 정책주 매일매일 방송에서 보내드렸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를 몇 번 매수했어요. 에코프로를 4번 매수를 했어요. 4번. 7월 16일부터 7월 14일부터 에코프로를 4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에코프로 4번 매수했다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84% 수익일까? 아니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그게 멘토의 역할이지. 여러분 내가 숨겨진 종목 대박 종목 줄게. 웃기고 있네. 방송 갖고 나가는 종목이 자기가 제일 대박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가지. 안 그래요?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종목 추천했어요. 대박 났어요. 이러지. 뒤에 숨겨놓고 방송 종목 말고 내 뒤에 숨겨놓은 종목 있어. 신라젠처럼 2번 점상 갈 종목이 있어. 막 지가 사지. 지가 사죠. 윤정도도 똑같지 않냐? 아니야. 윤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해드리면 안 되지만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야. 그렇게 잘났으면 윤정도 네가 직접 하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답을 못해. 응? 야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하지 왜? 그 얘기에 답을 못해. 얼굴만 불그락불그락하고. 윤정도는 해답을 찾았어. 해답을 찾았다고. 언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하여간에 꽤 오래전에 내가 이거 뭔 짓 하지? 수익률 대회 8번이나 우승하면서 내 매매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이쪽에 과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죠. 또 그 가격을 윤정도가 다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11만 원, 2007년도에도 라이브 방송이 그 당시에 22만 원, 33만 원 하던 거를 윤정도가 77만 원, 99만 원, 15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뭐 고객은 미어 터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윤정도가 한 달에 얼마를 벌까 대충 생각하신단 말이야. 그 당시에 150만 원인데 한 달에 회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응? 최고 많을 때 몇백 명 있었지. 몇백 명 되셨죠. 2007년도만 피크니까. 그러면 얼마를 벌겠어?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응? 예를 들어서 윤정도가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도 여유 자금이 있을 테니 그러면 10억을 그 당시에 2007년이라고 치면 2007년도에 10억 계좌를 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5%씩 수익 낼 자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 대비해서 또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5% 빠졌는데 우리가 진짜 전략을 잘 수립해서 특히 7월 하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 뭐 방산주 난리가 났었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솔루션 OCI, 그리고 2차전지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만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 폭등. 세비캠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고 금양 뭐 이런 애들 1조 2천억까지 올라온. 그렇게 되면서 이 수익을 3개월하고 조금 더 지나면서의 19% 수익이잖아요. 10억 가지고 한 달에 5% 수익 내면요. 5% 수익 못 내, 솔직히 얘기하면. 매달 꼬박꼬박 5%를 못 낸단 말이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문가 활동하면서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버는 금액이 뭐 얼마라고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내가 그냥 온갖 머리를 쓰고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어떤 달은 5천만 원, 뭐 그 이상 벌 때도 있겠죠. 응? 그럴 바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그냥 선생님 역할을 하자. 내 가족 인척이라고 생각하고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매하는 거랑 똑같이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지 말고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형주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장이 깨져도 수익 내줘야 네가 전문가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장이 깨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시장 하락률보다 뭐 카바가 되든 좀 더 밀리더라도 또 수익이 날 때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려서 5.2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년 6개월 만에 2015년도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9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파르게 올려서 뭐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오히려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어찌됐건 2015년 12월 종가 대비 시장은 10% 수준 올라와 있어요. 10%. 근데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대세상승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딱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0084. 0083이네요. 그죠? 얘는 얼마 올라와 있어요? 시장 10%대 올라와 있을 때 얘는 165%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이게 주력주예요. 그리고 시장이 2003년 512포인트에서부터 2007년 2000포인트 넘길 때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 그 당시엔 조선주가 다 날라갔습니다. 30년 만에 업황우조세.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 그렇게 해서 33배 올라옵니다. 시장 300% 올라올 때. 차화정 내릴 때 900에서부터 2,200까지 올라갈 때 150% 시장 올라갈 때 차화정, 자동차 기아, 화학의 LG화학, 롯데케미칼이 14배 올라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수익을 그 수익을 내는 거지. 장 좋을 때 그냥 시장이 30% 올라와서 시장 수익률만 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시장 이 당시에 그때 한 40% 올랐을 거예요. 2020년 11월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뭐 시장이 이 당시 기준에 한 달, 두 달 보름입니다. 사실상. 이때 시장이 얼마요? 요때 종가로 볼까요? 요때 종가로 시장이 얼마요? 2260에서 3300 올라왔죠. 그럼 얼마요? 2260에서 1100포인트. 채 안 되잖아. 50이 안 돼. 한 40%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80%, LG화학 70%, 79% 이렇게 올랐어요. 자동차 마찬가지고.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최소 단기간은 2배, 전체 시장에서는 10배. 장기간에. 그거를 해주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고, 그거를 해드리는 게 멘토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산 규모가 억 단위 이상이신 분들과 억 단위 이하이신 분들을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억 단위 이상이신 분들은 예전에 2007년도에 가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무료로도 정보를 드리니까 조금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무료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좀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매수 사인 받고 매도 사인 받고 수익률도 극대화하고 싶다. 어떻게? 그냥 혼내가면서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으면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매도하는 이유 근거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36만 원까지 갈 때 그 수익 다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30만 원 수준에 다 정리하고 지금 얼마 7만 원이 깨졌었나? 그게 멘토일까? 그렇게 하고 똑같은 하이닉스든 똑같은 LG화학이든 똑같은 현대차든 똑같은 하나솔루션이든 시장의 흐름에 맞게 고점 잡아드리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그렇게 또 하실 수 있게끔 전략을 잡아드리고 그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 계좌를 볼까요? 응?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 대표님 우리 방에서 매수매도 그렇게 고점 저점을 잡아서 있죠.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도 계좌 한번 보시면은
아빵님이 저랑 한 4년 하셨나? 응? 아빵님이 30대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쁜 궁디님은 40대이시고 케빈님은 제가 연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훨씬 젊어 보이긴 하는데 케빈님보다. 그리고 케빈님 계좌도 장난이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케빈님 거부터 볼까요? 그 다음 아빵님 거 볼까요? 아빵님은 이제 완전히 대형주에서 이제 그 소형주도 좀 하시지만은 케빈님 거 따로 있는데 밑에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고 저점에서 편입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크게 띄워놓으면은 246% 키리우스 선생님 이제 독립해서 손자시거든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분이 3년 되셔서 3년. 저랑. 그리고 지금은 혼자 하세요. 왜? 완전히 다 배우셔서 혼자 하니까. 교육받고 나 수익 이렇게 냈습니다. 라고. 이런 후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시황 제대로 보고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2020년도 결산입니다. 246%. 소형주 잡주가 아니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 있냐 아빵님이 여기 밑에 계실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아빵님. OCI OCI 작년 9월 28일 날 11%. 그리고 OCI 올해 6월 28일 날 6% 9% 수익. 계좌가 3개 있으세요. 또 금양 8월 4일 날 이거는 이제 그 당시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어요. 그러라서 여기서부터 100% 올랐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주식수가 3천만 주짜리예요. 7만 원까지 넘겼었으니까 2조를 넘긴 종목이었고 그 8월 10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또 제 편이 9월 8일 날 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또 차익 실현. 마찬가지예요. 금양 10월 13일 날 또 미래나노텍까지. 그리고 LG노텍 올해 3월 21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에서 또 7월 28일 날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차익 실현.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또 잡으시잖아요, 이렇게. 응? 케빈님 같으신 경우에도 뭐 또 주력 포트도 채워 놓으시고 변동성 매매도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그런 수익 범위들을 왜 발로 차냐 이거야. 기초부터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장중 내내 이런 시황도 말씀드리고 종목도 말씀드리고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그렇게 돼야 내가 과금을 하고 수익을 얻어가시는 거지. 가져가시는 거지. 응? 그냥 자 매수 매도 왜 사요? 알 필요 없어. 내가 시킨 대로 해. 지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것도 마케팅 방법이라 그걸 배워가요. 야 자신감 갖고 해. 어차피 너보다 몰라. 너도 모르지만 더 모르죠. 자신감 갖고 해. 이거 매수 왜 사요? 아니 매수라니까요. 그냥 묻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 어린애들이.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좌 선배님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종목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시간이 되면 또 교육해드리고 일요일 날도 시간이 되면 또 교육을 해드릴 건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아빵님 계좌 올려드릴 테니까 아 나도 이렇게 아빵님처럼 수익을 좀 내야 되는구나. 내야 돼요. 내셔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수익을 그렇게 못 내시냐고. 다른 분들처럼. VVIP 방에 4년 정도 계세요. 4년. 4년 동안 연 회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내고 왜 계실까?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변동성 종목은 앞부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 말고 변동성 종목 말고 변동성 종목은 앞부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니까. 난 비중 막 몰빵할 거야. 그 큰일 난다니까. 죽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퇴출 당한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하다못해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를 넘기면 또 넘기기 직전의 흐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 9월 7일에 14,600원 이거 2만 원대 넘겼잖아요.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셔야지. 상한가 같은 경우에도 5%씩 근데 비중을 5%다 채울 수 있어? 안 돼. 적절히. 그러면 이런 거를 보는 거야, 이런 거를. SM. SM.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지금 SM은. SM의 경우는요, 이 문자 발송 내역 보세요. 2021년도 5월 달입니다. 44,000원, 39,000원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매수, 매도, 재편임, 매수, 매도, 재편임.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전체 시장에서. SM만큼 기관들이 22%를 뭐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1년 뭐 한 5개월 동안 매집을 했지만 1년 5개월 동안에 한 회사의 지분을 22%를 샀다? 그렇게 되면서 손바뀜이 많아서 매수 평균 단가가 월등히 높아져 있다? 드물어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종목의 수익 극대화하는 거야. 다만 XM도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주의하자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올해 5월에 다시 또 들여다보고 6만 원, 6만 6천 원 이게 9만 원 찍었죠. 9만 원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9월 달에 우리가 9월 16일부터 사실 들어갔습니다. 7만 5천 원 평단 그리고 7만 7천 원, 뭐 7만 3천 원 또 비중 조절하고 늘리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계속 이 가격대에서 또 그 밑에서도 손절의 기준이 아니라 얘가 지금 시장이 깨져서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고 네이버 카카오가 미친 듯이 빠지면서 엔터주들이 동반적인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얘가 펀더멘탈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 라이크 기획의 그 조기 계약 종료 부분은 그거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공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서 마음대로 또 이수만 회장이 바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도 자기 지분 가치가 지금 한 3천억 정도 하는데 7천억에 매각하고 싶어 해요.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줄 수 있는 프리미엄 3천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데 7천억을 받으려면 주가가 예전처럼 9만 원 가야 돼. 얘가 2,380만 주에 지금. 그러면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치면 2조 3,8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순호 회장의 지분이 그럼 지분 가치가 4천억 뭐 5천억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는 방법이 라이크 기획이 매출의 6%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이제 한 150억에서 300억이니까 15%에서 30% 정도를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SM에서. 영업이익 대비 33%, 52%, 71%못 갖고 안 갖고 할 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던 이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수만 회장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인수하려고 하는 쪽은 있으니까 뭐 CJ그룹이 됐든 뭐 카카오가 됐든 결론적으로 오늘도 66,600원에 5% 올라서 거래량 터질 때 그럴 때 자신감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M의 기준 우리는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한 거예요. SM의 기준은. 그리고 이 SM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집의 규모 544만 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 멘토는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멘토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뭐를요? SM의 주식이 2021년부터 5월 달부터 본 윤정도라면은 SM의 주식이 2,345만 주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 2,380만 주 수준까지 SM의 주식 수가 늘어났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만 하루에 외국 기관들이 매수 매도하는 수량이 지분율로 어느 정도인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부 확인하고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544만 주면은 그럼 단순하게 나눠보세요. 그죠? 나눠보면 어떻게 돼? 22% 수준? 그잖아요. 매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 기관들 위주로 샀거든요. 66,300원이 기관 매수 평균 단가예요. 그럼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율이 있던 종목이야.
그게 지금 하나솔루션과 한국항공우주예요. 공포감이 앞서니까 여러분들은 그 종목들 못 사잖아. 우린 삽니다. 응? 매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매집 금액당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잖아. 주가가 밀리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대표님 이거 손절해서 딴 거 살까요? 딴 거 산다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을 사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글로 옮겨놓으면 또 거기가 정점이야. 근데 그 정점인 종목도 좋은 종목이어서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는 못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아드리는 게 멘토 역할인 거예요. 이거 지금 아일랜드 갭 뜬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아일랜드 갭이 떴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아일랜드 갭이 여기서 이렇게 딱 떠 있죠. 아일랜드 갭이 여기서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V자형으로 나와요. 패턴이. 그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그 교육 자료 동영상으로 갭에 대한 교육 자료 다 잡아드렸잖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시면 이 교육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갭에 대한 9시간짜리 교육. 이거를 일요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다 드릴 거예요. 9시간. 5강좌니까 45시간. 평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뭐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할 정도로 윤정도가 뛰어난 윤정도니까.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다 나와 있고 갭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SM에 대한 이 수익 범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아유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난 몰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려고 방송을 듣고 계세요? 뭐 종목 하나 얻어 가시려고? 그 박성규 TV에서 해드렸잖아. 응? 이 SM의 10월 달에 2,4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이 SM을 포함을 시켜드렸다. 2,400개 종목에서 에코프로 BM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도 SM이 있죠. 2,400개 종목에서 얘를 포함을 해드렸잖아요. 왜 2,400개 종목에서 얘를 포함할까? 그리고 이번 달에 만약에 예상 외로가 아니라 예상한 것처럼 이번 달에 예상한 것처럼 초대박이 나와서 계좌 수익이 월간 기준의 10% 이상 이런 극대형주에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종목을 다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10월 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또 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차 또 리셋하고 또 수익 내고 또 리셋하고 수익 내실 수 있게.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어디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대형주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이 기준, 이 장인. 그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6월 말 대비해서 계좌 수익률이 18%가 우스워요. 남들은 다른 전문가 애들은 윤정도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점잖고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점잖고 겸손하면 안 돼. 윤정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윤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활동 경력이 제일 오래됐는데 다 윤정도가 가장 오래됐고 윤정도가 대장인데 겸손 떨어서 여러분들이 윤정도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더 오래되신 거 아니야? 아니라고.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사람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8번 수익률 대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다고. 그런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긴고 이렇게 판단 능력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SM에 대한 뭐 종목이 좋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었을 때 고점을 잘 잡아내고 저점에서 다시 편입해드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거를. 에코프로 마찬가지예요. 저 안 부러워요? 7월 14일부터? 그냥 에코프로 매수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에코프로 저 문자 봐보세요. 에코프로 그리고 지금 수익률 범위를 봐보세요. 부럽고 부러운 게 에코프로일 거예요. 저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진짜구나. 뻥이 아니구나. 그죠? 저 문자가 나가는 순간
저 문자에서 내가 비중을 편입하고 살 수 있었겠구나. 근데 왜 내가 혼자 방황했을까? 이 좋은 장에 저 시가총액 3조 원대 중반을 훌쩍 넘긴 에코프로 주식수 몇 주예요? 2,500만 주.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안 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멘토가 그렇게 바보 같은 멘토라면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환불하시고, 어? 대표님 거 너무 비싸요. 윤정도 거 너무 비싸요. 수익이 중요한 거지 비싼 게 중요해요? 수익을 내셔서 계좌 수익을 내셔서 행복하신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무슨 뭐 금액이 얼마고 저가 상품 가입해갖고 손실 나는 것보다는 100배 낫고 중요하죠 이게. 예? 에코프로 뭐 한두 번 녹화해드리고 한두 번 차익 실현해드린다고. 응? 기준점을 명확히 잡으세요. 응? 금양이나 이런 종목의 비중을 편입하는 거하고 에코프로 비중 편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 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금요일 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거 동영상은요. 나중에 들으셔도 진짜 다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들으셔도 어제 교육한 내용을 오늘 들으셔도 거짓말이 없으니까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말바꿈이라는 게 없어요. 시황이나 이런 것도. 틀릴 때는 바꾸죠. 틀릴 때는. 근데 35년 노하우에 틀리는 게 없으니까 바꿀 이유도 없고.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차익 실현 어떻게 해요? 96,500원에 하죠. 7만 원대 산 거. 정확히 나가요. 매도사인. 그러고 나서 이때 차익 실현한 거를 89,000원대 9만 원 전후 8만 원 88,900원 이렇게 편입을 해요. 제 차.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월 5일 날 11만 원대 후반에 다 팝니다. 응? 그러고 나서 11만 원대 다시 사는데 8월 17일 이후에 세비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나도 폐배터리야 할 때 에코프로가 나도 폐배터리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9월 달에 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문자가 하나 빠져 있어요. 14만 원대 또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산 건데 문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월 달에 사죠. 응? 그리고 나서 이 수익이라니까 이 수익. 에코프로 84%이 수익. 다진한 거 왜 주냐? 문자 보니까 어때요? 계속 매수죠. 지금도 다진한 거 왜 주냐가 아니라 에코프로의 비중을 이때는 15%였지만 10월 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5%로 솔직히 줄여놓은 상태에서의 14% 수익입니다. 상반기에 3분기에는 15% 비중이었어요. 에코프로가. 그죠? 1,432만 원. 1억 계좌에서.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쭉 보시면 빠르게 넘길게요.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수익은 그래도 보셔야 되니까. 어? 에코프로 52% 수익 감사합니다. 100% 넘게 올랐으니까. 응?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고, 이런 내용 다 설명을 드렸고, 저때 이제 그 7월 13일 실적 발표 이후에 7만원대에서부터 9만원대 중반까지, 그리고 8월 17일 폐배터리 관련해서 쭉 이슈 불거지고, 9월 초순 중순에 또 14만원대까지. 그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갔는데, 뭐 매직 계산기 차익 실현 다 올려드렸죠.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7만 원대 편입한 거 여기서 어떻게 돼요? 96,500원 차익 실현 범위 카톡방에도 올려드립니다. 또 재편입했죠. 그리고 나서 9만 1,000원 이하 8만 원대 재편입하고 나서 11만 원대 차익 실현 문자와 카톡방에 나가요. 그리고 또 재편입해요. 11만 5,500원만 이렇게 9월 7일 날. 그리고 이걸 차익 실현 어떻게 해요? 12만 7천 원에서 사고 14만 8천 원일 때 차익 실현 문자 나가죠. 그리고 또 재편입이야.
얘기했잖아요. 80대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또 사모님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난 고점을 자꾸 놓쳐요. 고점을 놓치니까 윤정도한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에코프로 누적 수익 범위가 지금 시장에서 80% 올랐네, 100% 올랐네. 그게 아니야. 우린 고점 차익 실은 재편입. 또 11만 원대 12만 원 재편입한 거 13만 원 또 넘겨. 그러니 계좌가 깨질래야 깨질 수가 있냐고. 제발 좀 같이 좀 이렇게 수익을 내서 가자니까요. 14일 날도 또 올려드리잖아. 13만 원을 또 매수야 또 우리는. 매수하는 이유를 방금 올려드린 동영상 자료 보시면 1시간 이상 낮에 녹화를 해드려요. 이런 건 장악형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어서. 윤정도한테 배워나간 한용이나 이런 애들이 장악형 떴어요. 옆에서 그냥 꼴밥을 한데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서 그게 보이스피싱이지. TM 뭐 200명씩 데리고 이게 확 그냥 돈 무지하게 땡겼어 걔가. 이건 장악형이 아니에요. 이게 장악 확인형으로 가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없는 거는요 안 돼요. 이때 우리는 종가의 매수 자리에 들어갑니다. 3시 넘어서. 왜? 주봉상의 흐름이 어마어마하니까. 결론은 이 캔들 이게 웃긴 것 같죠? 300년 전에 이 내용이 정리된 게 없어요. 맨 윗줄.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80년대 중반에도 이런 건 없어요. 윤정두가 35년 노하우 가지고 책 10권 쓰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 대학 강의 자료, 한국거래소, KLX 지금 강의 자료 이거예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정리하는지. 응? 캔들 그림만 나왔지 어디서 매수하라는 거 나와요? 다 박스 쳐드리죠.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일 때만 살 수 있는 거야.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나올 때. 그냥 무슨 뭐 캔들 뭐 여기저기 나뒹구는 거 그걸 교육받았다고 우리나라에서 윤정도 교육 자료를 대부분 갖다 쓰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 지금 10월 달에만 19%의 저점 대비해서는 종가 대비해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14%인 거지 저점 대비 19%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2,500만 주 곱하기 13만 원 해줘 보세요.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주봉의 상승일때 확인력 뜨자마자 어떻게 돼? 거래 수반되고 미친 듯이 날아가죠. 근데 남들이 보는 상승일때 확인력과 윤정도의 기준 다르잖아. 변동성이 형성돼야 되고 거래일수에 충족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하나를 잡아가서 저 수익을 내서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지. 무슨 개풀이나 이게 시중에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방에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다 바보야? 여러분들만 똑똑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뭐 매매를 해야만 맛이야? 이게 도박장이에요? 에코프로 지금 7월 14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예요? 매수 순위가 6위입니다. 6위. 금액 기준으로. 5% 매집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당장의 기준에 당장의 기준에 여러분들 이 자료 있죠? 이 종목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인지. 이거 하나 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20일 이후에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저 종목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윤정도랑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8천억 원의 규모가 1억 9천100만 주짜리에 10%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 상태. 이게 2008년도 도서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먹고 눌림목 있을 때 재편입하고 하나솔루션도 뭐 차익 실은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예요? 카이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요. 매집의 규모가 작년 12년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러한 매집 9,700만 주짜리 1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집한 거예요. 4천억. 이게 기준이 되니까 수익 범위를 잡아내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6만 원을 2번 넘겼어요. 꼬리 달고 차익 실현, 꼬리 달고 차익 실현, 캔들에서 하락 장악 확인형. 만약에라도 정리를 못한 기준이라면은 우리는 저걸 작년 또 특히 올해 3월 그리고 특히 5월부터 편입한 거거든. 그 차익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그럼 지금의 11%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 연봉에서의 전략 그걸 듣고 대처하셔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당장의 시황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시황부터 제대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